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잠실에서 찾아올 미친 기회와 미친 쇼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자, 4월 3일 서울시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시 잠실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 수정 가결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로써 잠실주공 5단지는요, 기존 30개 동 3,940세대에서 28개 동 6,491세대로 재건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재건축만 28년째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 1996년부터 재건축 추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요. 2005년에 정비구역이 지정, 2010년에 안전진단 통과, 2013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는데, 이 상태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9년 4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이유,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오늘 한번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구축 아파트 소유주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단지 새로 아파트 짓자, 막 으쌰으쌰 결의를 해요. 근데 지자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세대수가 늘겠네? 세대수가 늘면 인구도 늘어나는데 인프라가 안 부족한가? 아니면 주변 경관에 문제가 없나?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니들이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대략적인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 개발 기본 계획 등으로 나오게 돼요. 이 안에는 기반시설, 공원을 얻다 준다, 도로를 얻다 준다, 또는 건축물의 밀도, 배치, 디자인 등의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해서 정비계획이 확정이 돼요. 그럼 용적률, 최고층, 세대수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다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성산시형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2020년 5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돼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안전진단 통과하는 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통과를 했습니다. 그 통과 소식만으로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1억씩 올라갔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리고 2023년 6월 27일 날 서울시는 성산지구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 가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 기본 밑그림이 나오고 나서 바로 정비계획이 2020년 10월 달 4개월 뒤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되고 나서 이런 밑그림이 나오는데 얼마나 소요가 됐다? 3년 반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서울시장도 바뀌고 부동산 시장 여건이 뒷받침이 됐던 거고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이 있을 때는 이런 인허가 과정이 더욱더 오래 걸리고요. 또한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기존 계획을 갈아엎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즉, 재건축을 하기 위한 밑그림을 받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이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께 몬테크를 함부로 권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요즘 재건축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신속통합기획은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현행 한 5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것을 2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단축시키는 게 핵심이고, 실제 잠실주공 5단지도 신속통합기획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애를 먹었던 학교 부지 관련된 문제도 좀 해결된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이 좀 빨리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비계획까지 나오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 말은 어렵지만 간단해요.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허가 받는 과정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첫 4월부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심의기간이 2년에서 6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는 여전히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과정에 있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2027년에 일반 분양을 예상한다고 조합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 1년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이 뭔가요? 별거 아니에요. 조합원 분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7년 말까지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과 일반 분양까지 나서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론상은 가능해 보이는데
이런 항상 재건축은 복병이 드러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내부 반발, 그렇게 많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한 요즘은요, 시공사와 협상도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2주 딱 끝나면 바로 철거 착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지금은 철거 다 해놓고 착공 못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잠실주공 5단지는요, 무주택자한테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고요. 또 하나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잠실주공 5단지는요, 무주택자, 특히 서울거주 무주택자한테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기는 뭐 입지 소개해드릴 필요 있나요? 2호선 잠실역을 이용해서 강남역까지 15분 만에 접근 가능하죠. 을지로 입구로 또 다이렉트로 접근 가능하죠. 자, 위쪽으로 한강공원 있죠. 아래쪽으로 서호수공원이, 석촌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자,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주 여건 괜찮은 상급지 찾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일반 분양 물량이 1836가구나 나온다는 거예요. 다 갖춘 완벽한 분양입니다. 입지, 분양가 좋을 거예요. 왜? 네가 어떻게 알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요.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나올 거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일반 분양 물량, 원래 서울에서 1,000호 넘으면 무조건 초대형 분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800호면은 어떻게 봐야 된다? 능력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1800호 정도 되면요, 좀 가점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공급 분양 이전에 큰 산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실주공 5단지가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주 과정이 나와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착공을 하고 모델하우스를 지른 다음에 동호수축 다음에 일반 분양이 나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려 3,930세대 이주. 지금 여기 공실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럼 이 3,930세대가 보통 6개월 정도 지정되는 이주 기간 동안 이주를 해야 되는데 송파구 아파트 전체 전세 매물수가 3,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이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재건축 이주와 재개발 이주는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이주는요, 일반적으로 주변 빌라나 단독주택의 전세 매물을 풍기시켜요. 왜? 빌라에서 살던 사람이 빌라로 이사 가니까요. 근데 재건축 이주는 다릅니다. 주변 아파트 전세 매물을 순식간에 풍기시켜버려야 그냥 씨가 말라버린다고 하죠. 특히 이런 고가 아파트 재건축 이주는요, 이주비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왜? 보통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거 뭐 감정평가하면 20억대 훌쩍 넘겠죠. 거기에 투기과열지구라서 LTV 50% 잡는다 하더라도 이주비가 10억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주변에 전세집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 몇백 아니 몇천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반포주공 1단지 2주 상황 볼까요? 자,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2021년 6월부터 그리고 반포주공 3주구는 2021년 9월부터 2주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2021년 1월은요,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고점이 찍혔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딱 시작하자마자 매수 수요가 관망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서초구와 강남구의 매매 전세는 급등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막대한 이주비를 받은 사람이 주변에 전셋집을 다 구해버리는 거예요. 자, 반포자이의 전세 가격은 22억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됐다? 2022년 6월. 전세 가격도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반포자이 같은 서초구 지역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거죠. 전세 가격만 뛰었겠습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초구와 강남구는 고점이 2022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양극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강남과 서초 지역은요, 조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고 잠실 지역은 급매가 속출하더라. 자, 이 양극화가 왜 일어날까? 뭐 이때도 똘똘한 채니 뭐니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반포 지역의 이주 때문에 그렇구나. 이주가 마무리되니까 반포 지역, 서초구, 강남구 지역도 급락이 시작됐죠. 그만큼 이주에 따른 대규모 이주에 따른 시작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잠실 지역은요, 수도권 아파트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자, 잠실 지역 동쪽으로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있고 미사 지역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송파, 문정동, 거여동, 가밀지구, 위례, 구성남 지역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분당, 판교, 서쪽으로는 강남, 서초, 과천까지 영향을 줍니다. 북쪽으로는 광진구, 성동구, 마용, 마포구까지, 멀게는 용산구까지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잠실 지역이에요. 잠실 지역에 갑자기 전세 수요가 급증한다, 매매 가격이 급등한다, 주변 지역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빠르면 2027년에 일반 분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잠실주공 5단지에서 1836가구의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능력되면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주 과정에서 꽤 오랜 시간 주변의 매매와 전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휘경자의 디센시아와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분양권 가격, 프리미엄 가격과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5월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기회, 멤버십 회원분들께 따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